자, 이번 시간에 우리 2회 부동산 세법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여러분? 네. 1번, 다음 중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시는 지방세. 요런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좀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바로 등록면허세죠,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과하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누구죠?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구청장이 부과하시는 지방세에 해당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우리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본시설세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 누구죠? 도지사 또는 누구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인 거죠. 그래 여기는 구청장이 나왔나? 안 나오네 여러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누구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는 반대의 구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인데 지방소득세는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으로 넘어가죠. 자, 2번은요, 여러분, 우리 1회와는 달리 여러분 이제 순서가 랜덤하게 나갑니다. 1회 때는 그냥 여러분 한번 최종적인 이론 정리한다는 의미로서 순서대로 나갔고요. 2번부터 이제 우리 실제 기출문제처럼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조세 총론이라면 여러분 2번은 이제 곧바로 우리 취득세가 나왔죠. 지방세법상 개인이 취득하는 거죠.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렇죠. 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다 그게죠. 그리고 비용 등은 항상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것만 실제 취득 가격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포함 대상이 되는 거 맞죠? 2번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또는 연체료 또는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반드시 여러분 얘는 뭐죠, 여러분? 개인 법인 확인하라 했죠? 그래서 누가 취득하면 개인이 취득하면 포함하라 제외하면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물론 법인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포함해야 되는 거죠. 법인일 때는 포함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2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가를 우리 용역을 받았으니까 돈 줘야 되겠죠? 그때 지급한 돈 다 포함해야 되겠죠? 물론 이때 2022년도부터 건축이나 토지 조성 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거 그냥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포함 대상 맞죠? 4번 취득 대금, 즉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 부담, 채무 인수에 포함해야 되겠죠? 특히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매매 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대표적인 금액이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건데 양도자가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기로 하면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이때는 그 어차피 매수자가 돈을 준 거니까 포함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포함 대상이 되는 게 맞죠? 5번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뭐? 국민주택지권 매입합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그 국민주택지권의 취득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지 않고 그 취득하기 전에 양도함으로죠. 그러면 미래 만기가 됐을 때 받을 돈을 지금 미리 땡겨서 받으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의 그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어떡하라? 포함하라 그죠. 단 주의사항이 있죠. 금융회사 등 외의자 누구죠 여러분? 법무사죠.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는 그때는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한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취득가를 잡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 규정은 꼭 적으세요. 어디도 나오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비에 그대로 요 규정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 2번 포함 대상이 아니고서 몇 번 여러분?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인가요? 자, 3번. 다음 중 표준 세대다가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를 2%의 4배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고급주택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항상 우리 지방세법상 중과기준세는 몇 프로죠, 여러분? 2%죠. 요거 몇 배죠, 여러분? 4배.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죠? 8%를 어디다?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 여러분? 더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더해서 과세는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인 거죠, 여러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고급주택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입니다. 다만 요 1구는 한 구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전용 면적별로 나눠진 걸 말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것이고 공동주택일 때는 공용 면적을 제외했다. 그럼 공동주택일 때 공용 면적을 제외한 거니까 뭐죠 여러분? 전용 면적을 말한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여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 단독주택 요건을 말하는 거죠. 단독주택 요건. 그래서 1번 단독주택일 때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서 331제곱미터 초과하는 거죠. 그러한 단독주택으로서 역시 엔드죠 여러분. 엔드. 초과 엔드. 취득 당시 시가표액이 얼마죠 여러분? 9억 원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 고급주택을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중개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하는 단독주택 역시 취득 당시 시가표액이 얼마죠, 여러분? 9억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억 초과했죠, 여러분. 네, 그 고급주택 맞죠. 3번 한국의 건축물에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죠. 자, 설치된 단독주택일 때는 그 부속토에서 취득 당시 시가표액이 얼마냐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답니다. 반드시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을 땐 단독주택은 여러분 9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만 고급주택이 되는 거고요. 초과를 못하면 여러분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시가표액이 9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를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고급주택이 아닌 거니까 바로 답 3번이 된다 그겠죠. 근데 여러분 한국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윤정이 설치됐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시가표액이 9억 초과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9억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고급주택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인 거고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나 수용정이 설치된 것은 9억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고급주택이 되는 거 확인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여러분? 3번이 되는 거 확인하고요. 나머지 5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5번은 뭐죠, 여러분? 공동주택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는 연면적으로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거니까 뭐죠, 여러분? 바로 전용면적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근데 문제 지문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했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이 얼마냐면 245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는 거죠. 245m 초과. 엔드 역시 시가표액이 얼마 초과되냐면 9억 초과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가표액 9억 초과는 여러분 공통상입니다. 다만 여기 4번일 때만 공통상이 아니다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복층형이죠, 여러분. 1층과 2층으로 구조대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고급주택을 볼 때 만약에 한 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때는 여기 단층에서 제외하여 그냥 이때는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층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개층 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복층형으로 보지 마라. 복층에서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복층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뭐야, 여러분? 단층형으로 보는 거죠. 그럼 단층형일 때는 얼마 초과했기 때문에 245를 제곱미터 초과했기 때문에 고급주택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장기부의 특별 공제죠, 여러분. 예, 옳지 않은 거, 역시 별표 3개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항상 자세는 뭐야,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양도차익에다 뭘 곱하다, 여러분?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요 구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만 이때 2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법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즉 미등기 양도 제외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즉 미등기 양도일 때 또는 양도소득세세율이 뭐예요, 여러분?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일 경우 이때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다만 여러분 우리 조정 대상경 내 2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를 할 때는 이때는 요 20%든 30% 할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이번 2022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꼭 좀 봐주시고요.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2022년 중간에 개정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네이버 밴드에 제 이재준 교수의 부동산 세법에 우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장기부 투표공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죠. 조합원 입주권 남은 반드시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지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조합원. 그래서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부 투표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승계조합원이 양도의 입주권을 장기부 투표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조합원 입주권이죠 여러분. 그럼 즉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 입주권은 장기부 투표공제 해준대. 얘는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지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 건물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의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한다는 거 꼭 연결시켜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4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이죠.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주택이면 거주주택이면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여러분 특히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하는 거죠. 그리고 15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별 공제는 여러분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예외를 적용하는 거죠. 예외. 그럼 예외는 일단 여러분 양도 차익의 80%다. 맞느냐 보죠 여러분.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유하고 그러면 2년 이상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여러분 원칙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여러분 보유 년수 따로 그죠 여러분? 그리고 거주 년수 따로 구분해서 공제를 합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유년수 몇 년, 여러분? 15년 보유했죠, 여러분? 그러면 15년 보유한 거에 몇 프로죠, 여러분? 4% 할 때 몇 프로까지, 여러분?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2년 거주했으니까 여러분 2년 거주년수 곱하기 따로 몇 프로 여러분 4% 해야 돼 몇 프로 여러분 4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합한 것이 바로 요 1세대 1주택일 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5년 보유 곱하기 4%에서 40% 한다니까 여러분 15년 곱하기 4%면 여러분 60%죠? 그래도 몇 프로만 받을 수 있죠 여러분? 40%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년을 거주했으니까 2년 곱하기 4%가 몇 프로죠? 8%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8% 여기 40%다 8%가 몇 프로면 합은 48%가 되는 거죠 여러분. 48%.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양도책이 80%다 그러니까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80%까지 공제를 받지 못하고 몇 프로까지만 48%까지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예외 규정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되는 거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다. 그럼 얘는 일반적 토지와 동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몇 년 보였죠, 여러분? 5년 보였죠. 그럼 이때는 보유 년수 곱하기 몇 프로죠, 여러분? 2%죠. 최대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5년 곱하기 2% 하니까 몇 프로, 여러분? 5, 20, 10%죠. 그래서 양도책이 몇 프로까지만? 10%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답은 틀린 건 몇 번 여러분?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된다는 거. 요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게 5번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원칙이고 여러분 요 4번이 뭐야, 여러분? 예외.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원칙과 예외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몇 번이죠, 여러분? 예, 다음 문제 5번이죠, 여러분? 예, 5번. 또 양도소득세 문제 됐죠,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어봤죠? 모두 그런 걸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이건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겁니다. 맞으라고. 5문제 정도 나오는데 하나라도 맞춰야 될 거냐 아니냐 인간아. 그래서 주는 문제가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거주자의 양도 또는 국외 부동산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죠. 자, 볼까요, 여러분? 예. 기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여기 나왔다 여러분 밑줄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분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죠 여러분. 예, 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여러분 영업권 나왔다. 그러면 영업권 나오면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반드시 뭐죠? 여러분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하는 거죠. 이때 그 영업권을 다른 부동산과 뭐였죠? 교환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교환은 전형적인 뭐예요, 여러분? 유상양도.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디귿 배우자와 직계준비식이 아닌 자. 그게 여러분 뭘로 대답하느냐, 여러분? 원칙으로 대답하라. 뭐를? 부담부 증여죠. 그러면 왼수가 아닌 부담부 증여 때 원칙이고 자, 이 원칙적인 부담부 증여가 나면 뭐와 뭐로 구분하죠? 바로 채무인세가 나머지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뭐고 여러분? 유상양도. 그래서 이거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를 때리는 거고 여러분. 요거를 뭐한 부분은 제외한 부분은 바로 뭐죠, 여러분? 무상이니까 뭘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증여로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 여러분 증여세 과세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무액을 물어봤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만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모르면 여러분 부담부 증여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죠. 리을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지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 자 여러분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요거를 이용권부 주식이라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라는 얘기죠 이용권부 주식이죠 그럼 이때에 이 주식을 양도해도 여러분 요거는 뭐를 회원권을 양도한 거로 보는 거죠 이 회원권은 양도세 기타 자산으로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혼 위자료로 뭐였죠, 여러분? 대물 변제했죠, 여러분? 그럼 이거 양도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예, 바로 이혼 위자료의 변제 충당은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여러분. 자, 미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뜨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죠. 요때 여러분 양도담보계약 체결은 여러분 단순히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도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했죠, 여러분. 뭐를? 이축권을. 근데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뭐죠, 여러분? 함께 양도했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을 뭐로 여러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한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대물 변제죠. 그러면 대물 변제는 교환과 함께 대표적인 뭐예요, 여러분? 유상양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 리을, 미음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두시기 바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5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을 혼합한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5번 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6번이죠, 여러분. 네, 6번. 자, 6번. 거주자 이정재 씨가 양도 당시 등기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 3년 거주하고 양도했답니다. 그럼 미등 양도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에서 3년 보유, 5년 보유, 3년 거주니까 여러분, 이건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여러분. 비과세. 자,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비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비과세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구나라는 거죠. 못 받았으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과세가 될 때에 양도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뭘 체감하는 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죠. 단, 증빙 서류 등에 하여 확인된 실질 취득가액의 필요 경비와 실제 양도가액은 각각 얼마다, 여러분? 7억 원과 그다음에 얼마? 15억 원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실제 양도 가액은 얼마죠, 여러분? 양도 가액은 15억 원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15억 원에 양도했다는 말 나오는 순간 얘가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그렇죠? 고가주택이란 말이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문제는 고가주택이라고 문제 지문에 제시가 됐지만 요즘 같은 문제는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얼마 양도했다, 15억 원에 양도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주택? 고가주택. 그러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무조건 뭐다? 과세다. 근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전액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꼭 또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아직 조금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문제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제 네이버 밴드 쪽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실제 양도가 15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이고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그럼 과세가 되는데, 자, 양도책 계산하죠. 그럼 실제 양도가 얼마가 그러면 15억 원이 제시가 됐죠, 여러분? 여기다 실제 취득가액 얼마가 나왔죠, 여러분? 7억 원이 나왔죠?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 경우 나온 금액이 얼마, 여러분? 7억 원이 나왔죠? 7억 원. 그러면 실제 양도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빼면 여러분, 양도 차익은 여러분 얼마가 되겠죠, 여러분? 요거 15에서 7 빼니까 얼마, 여러분? 8억 원이죠, 8억 원. 자, 그러면 양도차익 8억 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것이 과세가 되는 거냐? 아니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인 거죠.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무슨 계산하라고 여러분? 안분 계산하세요라고 했죠, 여러분. 안분 계산. 그럼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이때 안분 계산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가 얼마, 여러분? 15억에서 상수 12억을 빼는 거죠. 여기서 양도가 얼마, 여러분? 15억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때 15 마이너스 12를 15로 나눈 거 요 몇 프로죠, 여러분? 바로 15분의 3. 15분의 3분의 15죠? 15분의 3. 그럼 몇 프로죠, 여러분? 3, 5, 15.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억 원에 몇 프로만? 20%만 과세하는 거죠. 그럼 8이 16 얼마, 여러분? 1억 6천만 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던 양도책이 된 거죠.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얼마냐? 양도 차익을 물어보면 얼마를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6천만 원을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양도 차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장기부의 특별 공제 금액을 물어봤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장기부의 특별 공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부였어요, 여러분? 5년 부였죠, 여러분? 그리고 3년 거지였죠? 따로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5년 곱하기 몇 프로? 4%. 그죠? 플러스. 거주년수 3년 곱하기 몇 프로? 4%. 최대 요 합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여러분? 8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5, 4, 20 몇 프로, 여러분? 20% 하고, 여러분? 3, 4, 12 몇 프로, 여러분? 12% 더하니까 장기보특별 공제는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3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분 계산한 양도책 얼마 나온 상태죠? 1억 6천만 원 나왔죠? 여기에 몇 프로만? 32%. 그럼 1억 6천만에 32%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억 6천만에 32%가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뭐가 되죠, 여러분? 답이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직접 계산해 봐야 되네. 계산기가 없어 갖고요. 예. 그럼 계산기 없으니까 한번 직접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예.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예. 3일은 3, 3일은 3, 그다음에 3, 6, 18 이거 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2일은 2, 그다음에 2, 6, 12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2, 그 다음에 1, 5. 그래서 5012 나오네요. 512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 5120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계산 좀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셔서 좀 정리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억 6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 여러분? 32%에서 나온 금액 얼마, 여러분? 5120만 원이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2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틀리면 여러분 답 결정하세요, 여러분. 어쨌거나 답은 일단은 제가 계산한 거는 5120만 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정리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긴 했었던 건데 여러분 양도 차익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기출 문제로. 여러분 저는 장기부특별 공제를 물어봤다는 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좀 별표 3개.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과 장기부특별 공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7번으로 가나요, 여러분?
7번. 자, 다음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보는 경우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 숫자 다시 한번 물어보네, 여러분. 그래서 1번, 국내 1주택을 보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했죠, 여러분. 그래서 일시적 몇 주택이죠, 여러분? 2주택이 됐죠? 그렇다더라도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여러분? 1년 이상이 지나야 되죠. 요게 양도소득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요거는 어디만 나온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은 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요 말이 없고 그냥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여러분 몇 년에 처분하면 되죠, 여러분? 3년이래죠. 그래서 원칙은 3년이죠. 다만 2주택이 모두 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지역에 있으면 이때는 몇 년이요? 여러분 2년을 개정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지금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지역에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원칙 몇 년을 간 거죠, 여러분? 3년을 간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 여러분?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1번은 첫 번째는 3년 잊지 마세요. 요 1년, 3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워야 되겠네요. 저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1년, 그 다음에 여기 몇 년? 원칙이니까 3년.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자였던 몇 년? 2년. 아시겠죠? 자,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직계준속은 노부모 직계준속이죠, 여러분? 몇 살이죠, 여러분? 60세 이상이죠?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몇 주택 됐다? 2주택이 됐다. 지금 그 얘기죠? 자, 이거 투기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합친 날부터 자, 몇 년에 팔면 되죠, 여러분? 10년 이내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부모님 거, 자식 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몇 주택을 보는 거죠? 1주택을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몇 주택이 됐죠, 여러분? 2주택이 됐죠, 여러분? 자, 그렇다도 혼인한 몇 년이죠, 여러분? 여기는 5년이죠, 여러분? 5년 이내에. 어떤 거? 부모님, 남편 거, 부인 거.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인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인가요, 여러분?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디에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지방주택과 그 밖에 일반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면 항상 특정 주택과 일반주택이나 뭐부터 팔아라? 일반주택부터 팔라 그랬죠? 이때는 사유가 해소가 된 날부터 몇 년에 팔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여기 1, 3, 6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5, 3. 이 요건 충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년, 3년. 바로 답은요, 자동으로 몇 번이요, 여러분? 5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십니다. 1년, 3년, 그 다음에 60세,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3년.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5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우리 1주택의 예외 규정, 여러분, 요거 꼭 좀 별표 3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특히 요거 이번 2022년 그렇죠? 5월 30일자로 개정돼서 5월 10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요 조정 대상자 2주택일 때는 1년이 아니라 몇 년, 여러분? 2년. 요거 취득세도 바뀌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일시적 2주택 이번 2022년 9월 1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도 무조건 1세대 1주택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죠, 여러분? 요 바뀐 거 당장 올해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바뀌었다는 건 좀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7번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인가요, 여러분? 자, 8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1년 1월 20일에 취득했죠? 얼마에? 3억 원에 취득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자 을한테 2020년 8월 5일 날 증여했죠, 여러분. 이때 증여 당시 가격은 얼마, 여러분? 시가 7억이고 기납한 증여세 얼마? 1,000만 원 납부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을이 바로 이제 수증자가 된 거죠. 2020년 9월 27일에 해당 주택을 갑과 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누구한테 병에게 13억 원에 매도하였다라고 했죠. 이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누구한테 받았죠? 배우자 간에 증여를 받고 그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몇 년에? 5년에 제3자한테 양도하면 어때요? 뭘 적용하죠,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며칠자, 여러분? 2011년 1월 20일이죠? 2011년
2011년 1월 20일 날에 취득했죠? 누가 취득했죠, 여러분? 갑이 취득했죠. 얼마 주고 취득했다 했죠, 여러분? 3억 원, 이렇죠, 여러분? 3억 원. 그럼 3억 원이 취득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뭐죠,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증여했죠? 증여했나요? 그래서 며칠자 여러분? 우리 2022년 8월 5일자, 2020년 8월 5일자로 누가? 갑이 을한테 뭐였죠, 여러분? 증여를 했죠. 자, 이때 증여 당시 가격이 얼마 나왔죠, 여러분? 7억 원으로 나왔죠, 여러분? 7억. 시가로 제시됐죠, 여러분? 이때 을은 증여를 받았죠. 그럼 갑이 뭐가 되고 여러분? 증여자가 되고요. 그죠, 여러분? 을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증자 을은 뭐 내요, 여러분? 증여세와 뭐 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에 증여세 얼마 냈다고 했죠, 여러분? 1,000만 원 냈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증여를 받았을 때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1,000만 원 냈답니다. 1,000만 원 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을이 보유하다가 을이 이제 뭐였죠? 병한테 팔은 거죠. 병한테 팔았답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았죠. 양도했답니다. 그럼 이제 을이 뭐가 되죠, 여러분? 양도자가 돼서 여러분 뭘 내야 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병은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때 을이 병한테 얼마 팔았다고 했죠, 여러분? 9월 27일 날에 2022년 9월 7일 날에 그죠, 여러분? 그럼 5년이 안 되는 거죠? 3년이 안 되죠, 여러분? 3년 안 돼서. 뭐 한 2년 정도 보유했네, 여러분. 2년 정도 보유하고, 을이 병한테 뭐였죠? 양도했죠. 9월 27일 날에. 얼마에? 13억 원에 양도했답니다. 13억 원에 양도를 했다. 실까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때 갑과 을이 누구랬지만 배우자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바로 요때 누가 을이 취득한 걸로 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증여 2월 과세 규정인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을이 병한테 팔았지만 을의 취득 시기를 이 8월 5일 날 2022년 8월 5일 날 한 것이 아니라 요때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을의 보유한 이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2011년 1월 20일 취득해서 2022년 9월 1일 날에 파는 걸로 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보유가 몇 년이죠, 여러분? 뭐 11년 정도가 되나요, 여러분? 11년 정도 되고 요때 취득가 얼마, 여러분? 3억 원은 뭐라는 거죠? 실제 취득가라는 거죠. 그럼 13억에서 빼는 실제 취득가는 7억 원이 아니라 얼마 빼라? 3억으로 빼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세가 얼마 나오죠, 여러분? 10억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기납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증여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1,000만 원 빼라는 얘기죠. 1,000만 원 빼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 되는 거, 여러분? 바로 10억에서 이 1,000만 원 뺐으니까 얼마죠, 여러분? 9억 9천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9억 9천만 원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세.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증여 2월 과세죠. 자, 요 내용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취득가액이 7억 원이다. 아니죠. 7억 원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 증여일 때고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를 지을 때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억 원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 된 거죠, 여러분? 3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도 당시에 뭐 했어요, 여러분? 이혼했대. 그럼 이혼해도 여러분 증여유예 과세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양도책은 여러분 13억에서 3억을 빼니까 여러분 10억이죠. 여기서 주의하라. 기납한 증여세 얼마? 1,000만 원 빼야 되니까 얼마, 여러분? 과세가 되는 증여 2월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여러분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9억 9천만이 되는 거죠. 9억 9천만 원이 되는 거다. 자,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때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기한은 3년이 안 됐죠,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지만 증여 2월 과세를 지으니까 요때부터 취득한 걸 보니까 여러분 보유기간이 몇 년이죠, 여러분? 11년 되니까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 이때 양도 당시 이게 무슨 대상이야?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세요. 증여 2월 과세 세금을 많이 떼는 건데 오히려 무슨 대상이 되어버린 거라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즉 양도 당시 이게 뭐였어요?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 했는데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 그럽시다 여러분. 자, 그래도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이때 보유가 되니까 여러분 취득하는 거 보니까 보유가 몇 년 되죠? 여러분 11년이 되죠. 그러면 장기 비과세가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우리 증여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죠. 원칙. 원칙은 여러분 요게 취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3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일반적 증여일 때는 13억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여러분? 7억을 빼야 되는 거죠, 7억.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3에서 7억 빼니까 얼마, 여러분? 6억이 되네, 여러분. 바로 양도 차익 6억이 된다. 즉 일반적 증여일 때는 바로 6억 원으로 해서 양도 차익 과세라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일반적 증여 1월 과세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누가 팔았죠? 지금 을이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이죠. 그리고 갑과 을과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일반적 증여와 그다음에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던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때였죠, 여러분?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증여 후 양도가 적용될 때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지만 일반적 증여와 그다음에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갑과 을 간에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운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렵게 나도 맞출 수 있는 거. 난 모르겠다. 그러면 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이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이죠, 여러분? 9번 넘어가네요. 자, 이제 우리 2022년 부동산에 관한 조세죠, 여러분. 이건 조세 총론이죠, 여러분. 조세 총론.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1번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이때 취득세는 언제나 앞서 성립하죠. 자, 증여를 받아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죠, 여러분? 계약일이죠, 여러분. 증여받은 날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죠. 그래서 이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이때 취득세는 앞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납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인데 증여를 받았으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증여받은 날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여러분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증여는 취득세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는 것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답니다. 그럴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원칙은 정부가 결정할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게 원칙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한다. 이걸 뭐라죠, 여러분? 예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납세의무자 신고를 하니까 그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의무자 뭐해서 신고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때는 원칙이고 이거는 지금 뭐니까 예외니까 납세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자, 3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즉 무신고죠, 여러분. 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 이건 뭐죠? 과소신고 등일 때 그러면 이렇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여러분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거나 결정하거나 뭐 할 때 경정할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면 확정되는 거죠. 바로 3번이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재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그래서 보유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죠? 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과세 기준 위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그대서 제척기간은 여기요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제척기간이죠, 여러분. 제척기간. 그러면 재산세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여러분? 5년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 지역자본시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제척기는 몇 년이다 여러분? 5년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렸죠? 4번도. 5번. 납부 고지한 5억 원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여러분. 자, 국세 때의, 자, 여기 소멸시효가 나왔죠. 그러면 소멸시효기간은 기본이 몇 년이죠, 여러분? 5년이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5억 원 이상의 국세다.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고액이죠. 자, 고액의 지방세나 국세일 때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아니라 몇 년 되죠, 여러분? 10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옳은 것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옳은 맛을 정답되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 자, 10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해서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무슨 방법? 보통 징수 방법을 징수하는 것이다. 징수한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요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 취득세 보통 징수, 취득세 보통 징수 사유를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자,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보통 징수 사유인 거죠, 여러분. 2번,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든지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취득가격이라든지 확인된 급여가 과표가 확인되는 이건 뭐죠, 여러분? 취득세 추징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취득세 추징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보통 징수 가는 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네요. 자, 세 번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를 하면 8% 중과세는 안 하는 대신 사후관리 들어갔죠. 사후관리는 몇 년이죠, 여러분? 원칙 3년이죠.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이 있으면 이번에는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을 개정됐죠. 이때 종전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 보통 징수 사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보통 징수 사유. 답은 4번이죠. 근데 네 번째 보면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한 후에 해당 과세물권이 뭐가 됐다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거죠.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물권 상태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세물권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면 이때는 여러분 며칠 이내 사유가 발생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60일 이내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거죠. 신고 납부라는 거지, 여러분. 보통 징수 사유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네 번째는 보통 징수 사유가 아니라 여러분 신고 납부 사유입니다, 여러분. 신고 납부 며칠 이내 하라고요? 60일 이내.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등록 면허세 똑같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도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은 몇 번, 여러분? 3개, 4번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0번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11번 볼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다.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별표 3개. 재산세 납세는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죠. 그러면 기업,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등기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 우리는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 건데 얘를 지금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죠? 공부상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공부상에는 개인의 명의. 근데 사실 누굴까, 여러분? 종중재산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6월 10일까지 이게 종중 거다라고 뭐 해야 되죠?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면 되는 거죠. 디귿.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 결정까지 밑줄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 여기 올해부터 개정이 돼 갖고 여러분 2022년도 개정이 돼 갖고 공부상 소유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리을. 재산세 과세자 여기 소유권의 규석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이때는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나와, 못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용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리을은 공부상 소유자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12번. 자, 12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를 물어봤죠. 별표 3개죠. 등록면허세 개별 문제를 가장 많이 넣은 것이 바로 표준세죠.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요걸 말하는 거죠.
이 세액이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 얼마죠, 여러분? 요거 6,000원을 말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6,000원. 그래서 6,000원보다 크다. 이거 뭐라 하죠, 여러분? 최저한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한세 지금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다 6,000원 이상이니까 이거 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중과세, 비과세,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고려하지 마라 합니다. 그 얘기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 면허세에서 소유권이 나면 항상 부동산 가입 과표되는 거고, 여러분. 보존일 때, 여러분, 취득세는 2.8이죠? 근데 등록 면허세 같은 2% 빼면 몇 프로죠, 여러분? 예, 0.1000분의 8이 되는 거죠. 즉, 0.8%가 되는 거니까 틀렸죠. 1000분의 8이 돼야 되겠죠. 가처분이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죠? 적용 압처.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일 때는 뭐죠? 채권 금액이죠. 채권 금액의 설정 이전은 몇 프로죠? 무조건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은 과표가 틀렸네요. 자, 3번 지역권 설정한답니다. 자, 지역권일 때는 뭐죠? 과표가 요역지 가액이죠.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그리고 설정은 무조건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죠. 가등기인데 어떤 가등기죠? 담보가등기죠. 그럼 그때는 과표 뭐가 되고 여러분?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고 여러분 1000분의 2가 됐죠. 여러분 4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 때는 뭐가 되죠?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상속일 때의 취득세는 몇 프로죠? 2.8이죠. 근데 등록 면허세 같은 2% 빼니까 1000분의 얼마? 8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단 등록 면허세는 농지 이거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2번 등록 면허세 표준세를 반드시 숙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표시해놨죠?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자, 13번.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 설정 등을 한답니다. 자, 갑이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한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갑이 바로 뭐잖아? 채권자다 그 얘기죠. 을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채무자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이때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그러면 1번 등록 면허세 납세는 저당권 설정 의무자 을이다. 아니죠. 저당권자 누가 여러분? 갑이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부동산 소재지와 그다음에 을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이때 다를 경우에 예, 등록 면허세 납세지죠. 그러면 항상 지방세의 부동산에 대한 납세는 항상 어디가 있죠, 여러분? 소재지죠, 여러분. 소재지가 납세는 이제 을의 주소지가 아니죠, 여러분. 예,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세 표준세례 여러분 부동산 가액 아니죠. 부동산 가액이 아니죠, 여러분.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채권 금액이죠, 여러분.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 금액 적용 압처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죠, 여러분. 그래서 세율은 1000분의 2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은 뭐가 틀렸죠? 과표가 틀렸죠. 과표가 틀렸다. 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얼마? 건당 6,000원보다 어떻게 하다? 적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얼마를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6,000원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제일 적은 게 얼마죠, 여러분? 6,000원이죠. 그래서 6,000원보다 적게 나와도 얼마로? 6,000원 부과하는 것이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최저한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죠. 5번 만약에 병이 갑으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아 등기한다. 그럼 이거 무슨 등기죠, 여러분?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 이전 등기 명의자. 항상 등록 면허세를 하면 등기 명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명의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바로 병이죠. 그럼 그때 등록 면허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전 등기 명의자 병이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13번 마무리하고요. 자, 14번 갑시다. 자, 1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하여튼,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여러분, 단골 손님이죠, 여러분. 남은 맞춰야 되죠. 자, 1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그럼 무조건 뭐죠, 여러분? 시가표력이 나오고요. 여러분 여기다 뭘 곱하는 거죠? 공정시장가표를 곱하는 거죠. 이때 공정시장가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70%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토거는 70, 예, 주택은 60. 다만 1세대 1주택에서 예외적일 때는 45%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주택이란 시가편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역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시가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에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특징, 얘는 뭐죠? 토지와 건물을 뭐죠? 일체로 해서, 즉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안 하고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는 별개다, 하나로 해서 공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맞는 말이죠. 자, 3번. 2022년도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서 시가편익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공정시장가편은 몇 프로다, 여러분? 45%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특히 여기 2번 2022년도 개정된 내용이죠, 여러분? 3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소유는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해당 주택분 재산세를 정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항상 재산세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별 개별과세죠. 주택별 개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합산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개별과세가 되기 때문에 합한다, 합하지 않는다, 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물론 여러분 예외가 있죠. 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와 종합만 합산 과세하는 거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분리 과세 토지와 모든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 재산별 무슨 과세, 여러분? 개별 과세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세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재산세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정될 때 그때는 표준세를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죠? 가감할 수 있죠. 다만 가감한세는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죠. 여러분 여기 5번이 바로 뭐죠? 여러분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이죠. 자, 15번.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재산세 부가징수 별표 3개. 자,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말합니다.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적인 세액을 산정해서 무슨 방법으로 가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이죠. 2번. 해당 연대 부가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때는 7월 달에 하반을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 틀린 말이죠. 또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일시부가징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 때만이고 주택일 때고 토지는 절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로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200 얼마 나왔으니까 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500만 원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2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이때 당초 납부 기한 때 얼마 내고 그러면 25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분납기한 때 250을 뭐 하는 거면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0만이 나왔다. 그러면 400만이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죠? 250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당초 납부기한에서 얼마 내고? 250. 그 다음에 분납기한 2개월 후에 250 초과하는 금액 얼마? 150 이렇게 두 번은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 신탁, 재산을 위탁자. 얘가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재산세 납세는 누가 여러분? 위탁자가 재산세나 가상경비나 체납 처분 등을 체납해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징수를 했다 못했다. 그럼 그때는 누가 여러분? 해당 신탁 재산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내라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모두 동일하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죠. 종부세도 동일 보십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지방세법 제119조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나란히 적어 고지된 세.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등을 말하고 이걸 뭐 제외한 뭐만 가지고 재산세만 갖고 따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16번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자, 16번.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다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하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1번. 국내는 재산세 과세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여러분 얼마 돼요, 여러분? 12억 원이죠. 이때 직계 존비적인 갑과 을을 각각 얼마씩 여러분? 50%씩 공동 소유가 있답니다. 그럼 이때 개인 갑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뭐죠, 여러분? 소유자별이죠, 여러분? 그럼 주택은 몇 개인데? 12억인데 이걸 갑과 을이 뭐하고 있죠, 여러분? 공동하는 거죠? 50%씩 공동. 그러면 각자 지분가가 얼마죠, 여러분? 12억 곱하기 50%니까 얼마, 여러분? 5억 원이죠, 5억 원. 아, 죄송합니다. 6억 원이 되는 거죠? 12억 원에 50%니까 여러분, 6억. 그래서 갑도 얼마, 여러분? 6억. 을도 얼마, 여러분? 6억. 그러면 6억 초과자가 있어, 없어? 초과자가 없죠. 초과를 못했으니까 갑을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있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없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때 갑과 을이 무슨 사이면 직계 존비속일 때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과세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부부별이면서 다른 세대원들은 다른 주택이 없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예외 인정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시비 걸지 못하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직계 존비속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1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소지가 되겠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합산 배제 4, 5년 주택 등, 즉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상속을 원인으로, 그죠, 여러분?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 소지한 주택일 때는 몇 년, 여러분? 2년이 과세연제 경과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그는 세율 적용할 때 주택분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역시 요거 2022년 개정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 주택이란 직전 연도 과세 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이 직전 연도에 과세연제, 직전 연도 과세연제 있는 거로 보아서 우리 세부담 상한선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4번은 아마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4번은 참고형.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을 하려면 이때는 종합부동산세 언제까지 여러분 납부기 하니까 분납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요 문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여러분? 바로 1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되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이네, 여러분. 자, 17번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거주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선이 발생해도 신고한다. 맞는 말이죠. 다만 외국법인 발행 주시나 외국 시장 수직이라든지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죠. 자, 2022년 3월 28일에 건물 양도했다. 이때 예정신고는 2022년 5월 말까지 맞는 말이죠, 여러분. 3번, 부담부 증여일 때는 반드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3번 틀렸죠. 다시 한번 이 문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4번, 예정신고 납부액이 얼마? 1,700만 원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1,000만 원 언제 내고 그러면 당초 예정신고 기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했던 금액은 얼마죠, 여러분? 700만 원 있죠, 여러분. 5번, 예정신고 기한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무신고죠, 여러분? 그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되죠, 여러분? 20% 부과되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 20%. 근데 확정신고 때 뭐 해서 신고를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20%에 몇 프로로 여러분? 50% 어떻게 하죠? 깎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몇 프로 되죠? 무신고 가산세는 10%만 적용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틀린 것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번 넘어가나요? 자, 18번. 자, 2022년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 좀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종합문제죠, 여러분. 옳은 거. 첫 번째, 종전주택이 어디에 있다? 조종 대상적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첫째, 이때에 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 몇 년이죠, 여러분? 2년이죠, 여러분. 이게 개정된 거죠? 1년이 아니라 2년이네. 그리고 어떤 거 반드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몇 주택을 본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본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역시 2022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2번, 2022년 5월 10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죠. 그럼 그때 그 남은 1주택은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여러분, 요게 2번 2022년도 5월 30일자로 여러분 개정되면서 요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삭제됐죠. 여러분, 삭제됐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때는 이제 무조건 1주택이 되면 그 1주택도 당초 취득일부터 따지는 것이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는 것은 삭제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삭제 없어졌다. 요 삭제된 요거 삭제됐습니다. 여러분. 틀린 점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자, 세 번째,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 대상격의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는 이때는 20% 또는 30% 할증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요 할증과세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제외된 것은 반드시 2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2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중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죠, 여러분. 역시 다 개정된 거죠. 2022년 5월 30일자에 개정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수도권 내의 도시적인 주상공일대 지역별 배우는 몇 배죠, 여러분? 3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옳은 것은 몇 개죠, 여러분? 하나, 둘, 셋. 3개 답은 4번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보죠. 자, 19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이거는 조세총론 별표 하나, 여러분. 특히 뭐 기억하죠, 여러분? 당해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1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는 국세를 징수한다. 이때 강제 집행비용, 공익비용이죠? 그럼 얘는 1순위죠, 여러분. 1순위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 1번 맞는 말이죠? 네. 2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죠. 얘는 당해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됐으니까 얘는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뭐 전세권 등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담보된 채권보다도 어쩌 여러분 얘들이 우선하는 거죠. 우선할 수 있다죠, 여러분. 그래서 2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종부세,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 종합부동산 보유세 항상 여러분 당해세가 되기 때문에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설정된 또는 뭐 전세권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항상 우선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 부과된 뭐죠, 여러분? 재산세죠, 여러분. 예. 이때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더처럼 우선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선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역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기 전에,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여러분. 그럼 뭐가 더 빠른 거죠? 취득세 신고일이 빠르다, 저당권 설정일자가 빠르다. 저당권 설정일자가 빠른 거죠. 그럼 이런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붙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날이죠? 빠른 게 먼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의 요 취득세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보다 어떻게 하죠? 우선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으니까. 그죠? 자, 5번. 양도소득세를 납세지에 관할 세무사장이 신고를 한 후에 그래서 먼저 신고를 한 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죠. 그럼 이때는 소득세가 빠른가 전세권이 빠른가? 소득세가 더 빠른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등기된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양도소득세 우선한다. 아니죠. 이때는 양도소득세 우선하는 거죠, 여러분. 예.
전세권이 우선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역시 4번, 5번 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이제 20번인가요, 여러분? 예, 20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1세대 1주택이죠, 여러분. 예.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다만 제시대행사만 고려하랍니다. 자, 첫 번째, 취득 당시 조정 대상자의 소장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여러분, 그렇죠? 그 보유기간 2년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하는 것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자일 때만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요는 2017년 8월 3일 이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적용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실질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답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이중 계약서죠, 여러분. 그럼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래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양도소득 산출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 차이에 요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여러분? 작은 금액이죠, 여러분. 작은 금액을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작은 금액을 빼는 거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로서 답이 되겠나요? 예, 답이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3번 볼까요? 수도권 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의 소재는 단층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이 120제곱미터, 상가가 80제곱미터랍니다, 여러분. 이때 건물 부수 토지는 800제곱미터고, 여러분. 이때 실질거래가 얼마냐면 15억 원이죠. 이때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 면적은 80제곱미터가 44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뭐죠? 15억 원이 양도했죠, 여러분? 그러면 15억 원이 양도했으니까 무슨 주택,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근데 이게 지금 주택 120, 그 다음에 상가 80,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겸용주택이죠. 그래서 고가 겸용주택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설사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뭐만 여러분? 바로 주택만, 고가 겸용주택일 때는 여러분, 고가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여러분 설사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이것만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상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세되는 건물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과세되는 건물 면적 얼마 되죠, 여러분? 80제곱미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토지가 문제죠. 토지가 지금 얼마가 있죠, 여러분? 지금 800제곱미터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800제곱미터 중에서 800제곱미터를 다 주택 부수 토지로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주택을 200 중에서 120만 봤죠? 200 중에서 120만 주택으로 봤으니까 여러분 몇 프로죠, 여러분? 이거 60%인가요? 그러면 800에 60%는 얼마? 480제곱미터. 480제곱미터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택 부수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 부수 토지 480을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요 주택 정착 면적 얼마죠, 여러분? 네, 120이죠. 120에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거 수도권의 도시 지역 중 주거지역의 몇 배죠, 여러분?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배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 얼마죠, 여러분? 360. 요것만 바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80을 다 비과세 받는 것이 아니라 360제곱미터만 비과세가 되죠. 그럼 지금 과세된 토지 면적을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 얼마에서? 800에서, 그죠? 얼마였죠, 여러분? 800이었죠? 자, 800에서 비과세 면적이 얼마, 여러분? 360이죠, 여러분? 따라서 얼마? 440인가요? 440제곱미터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0제곱미터와 440제곱미터가 과세된다. 이 3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개정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개별 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물어봤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2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다음 지문 확인하도록 하죠. 자, 4번. 주택을 실질거래가 얼마, 여러분? 10억 원에 취득했대요. 그리고 15억 원에 양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15억 원에 양도해서 무슨 주택,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때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억 원이다.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린 말. 여기는 지금 그러면 15억 원에서 10억에 취득해서 양도차가 얼마죠, 여러분? 5억이죠, 여러분? 5억. 근데 우리 문제 지문에 이게 무슨 대상이라고 했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입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때 비과세 대상이라더라도 여러분,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라더라도 20번이죠, 여러분. 여기 너무 내려갔네요. 그죠? 네. 여기.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얼마? 5억 중에서 여러분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니까 무슨 계산? 안분 계산 또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가 15억 원에서 10억을 뺀 거를 12억이죠 여러분. 예. 상수 12억을 뺀 거, 예, 요거에다가 양도가 15 나는 거죠. 그럼 몇 프로 여러분? 15분의 3, 3, 5, 15, 20%죠. 그래서 양도세 5억 원에서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여러분 얼마 여러분? 20%, 1억 원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 4번 개별 문제 출제가 가능하니까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합시다. 내가 1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왜냐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분양권을 뭐로 보죠, 여러분? 주택으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 이상자가 돼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본 문제는 답이 몇 번? 여러분 2번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시간 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